좌우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지가 잘난 체 하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살짝 나를 비하하는 거야. 내가 나를 비하한다고 해서 정말로 비하주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 보통 사람 아니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비하한다고 하더라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게 중요합니다. 웃어넘기는.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좀 나쁜 사람은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웃어넘길 정도 되면 다른 사람도 따라오거든요. 그렇다 따라 웃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참을성도 있고 보통 사람 아니구나. 다른 사람 봐도 화낼 텐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걸. 그래서 자기 피아로 실제 이미지에 타격을 입거나 진지하지 못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너무나 이제 정말로 진실로 나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만, 살짝 비하를 해서 하게 되면 뭔가 끈기있게 해내는 모습, 뭔가 반전시키는 모습, 이런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상대편은, 저 사람 인간적인데? 소탈해? 그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좋습니다. 소탈하다 느껴야 아무나 다가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크게 품 잡고 탁 앉아있어. 그리고 말을 안 붙여. 감히 말을 안 붙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줄 몰라서도 그렇고. 근데 그냥 소탈하면 아무나 가서 얘기를 걸어요, 말을. 그럼 또 잘 대해지고. 미안합니다. 이게 안 꺼내네. 하루 이것이 8년 전화 같은데 전화가 내 것이 팔렸는지 한참은 스페니쉬 말로 쭉 나오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또 영어로 해서 비즈니스 얘기가 쭉 나오더니 지금 중국말이 나오는 것이 내 전화가 어디선가 내 것만 팔린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누가 팔아먹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말이 나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그래서 요새 로보콜이라고 하는데 로보콜에 방법이 없답니다. 그냥 이렇게 차단시키는 밖에 없는데 차단시키면 안 오거든요. 근데 계속 오는 이유가 전화번호를 수백 개 갖고 있는가 봐. 오늘 때마다 다른 전화번호예요. 근데 그전에는 800, 900 이렇게 오더니 요새는 213으로 와요. 213, 323으로. 안 받을 수가 없네. 이거 신문에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로보콜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냥 차단하는 수밖에는. 차단을 계속 하는데 일정한 기간 한두 달 지나고 나면 팔아먹나 봐. 다른 언어로 나오는 것이. 나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한의원에 조금 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전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는가 봐. 내가 중국 사람들하고 잘 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생생한 시각적 요소. 그게 말할 적에 듣는 사람이 실제로 거기 있는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마지막 지진. 어저께 나는 집에 있었지만 길 가다가 말이야 흔들리는데 걷지를 못했어. 이게 생생한. 이게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황하다, 조금 더 과장됐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자체의 표현을 생생하게 해야
다른 사람이 귀를 쫑긋을 듣죠. 그러니까 행복했던 순간, 놀랬던 순간, 어떤 사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 이런 걸 어쩌게 생생하게 하려면 몸짓도 손짓도 해야 되고, 막 얼굴도 변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말에도 고저 장단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쇼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저렇게 못해.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해보면 됩니다. 자꾸 해보면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 없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잘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해보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어쨌든 생생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몸짓도 크게 해야 되겠죠. 막 눈도 크게 벌리고, 입도 크게 벌리고, 소리도 크게 하고, 팔도 쫙 벌려서 뭔가 이렇게 전달해야 다른 사람들이 지진 7.1 처음이었는데, 침대에 누웠었는데 흔들흔들했어. 그냥 말로 흔들흔들했어 보다도 몸을 흔드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도 좀 우스꽝스럽게 흔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낫거든요. 말하는 속도도 높이고, 또 편안한 걸 전달하려면 속도를 늦추고 강약을 낮게 해야 되지만, 뭔가 흥분시키고 기대를 보여줄 때는 크게 해야 되고, 이와 같이 그런 요령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대화를 즐기라고 했습니다.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대화를 활용하라 그 뜻은, 간접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포리스한테 어제 고속도로에서 걸렸어요. 과속으로. 내가 사실은 웨스트민스터에서 과속으로 한번 걸린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5 마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쭉 서 있다가 신호가 파란불로 초록색으로 딱 바뀌자 출발했는데, 우리는 빨리 출발하니까 출발 속도가 35마일이 넘었던가 봐. 그리고 내가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탄 경찰한테 따라오길래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만 달렸냐 하면 내 뒤에 나를 쫙 따라왔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왜 나만 잡습니까? 다 같이 내가 50마일로 달렸다면 다 50마일로 달렸는데 쫙 따라왔습니까? 근데 그 얘기야. 그때 경찰한테 나만 달린 거 아니냐나, 나보고 네가 제일 앞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얘기야. 그때 경험. 네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너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 못 잡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잡고 싶은 사람을 잡는데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어떻게 다 잡냐? 난 잡고 싶은 사람 잡아. 네가 제일 앞에 있었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고 말았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한번 잡힌 뒤에 화가 나서 딱 수습해가지고 티켓 끊으라고 하면서 저 차도 잡으시오. 저 차도 잡으시오. 내가 이제 그랬다고요. 빨리 달리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경관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잡고 싶은 거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수없어서 잡혔다고 할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재수없게 50마일 달리다가 어제 티켓 뛰었어? 그 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포리스맨이 잡더라. 그래서 내가 포리스맨에게 얘기했지. 다른 사람도 50마일로 달렸는데 나를 잡냐? 그랬더니 경찰이 당신이 제일 먼저 있었다. 제일 앞에 있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그냥 그 모습이 선하지. 실제로 내가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3, 4년 됐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과속으로 끊겨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인터넷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까 15분인데 그건 벌금은 뭐 이렇게 저렇게 되니까 한 300불 내면 됐고, 법원까지 다. 근데 인터넷 교육 받는 건 15불이라고 해서 그냥 신청만 하고 어영부영 하면 될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딱 문제를 열어주는데 다 읽어봐야 돼. 시험이 10문제가 나오는데 8문제를 맞아야 합격이야. 그럼 불합격이야. 만약 불합격이 한 번 되고 2번 되면 돈 새로 내고 또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기본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10문제를 다 맞춰도 9문제를 맞춰도 그 문제 틀리면 안 되는 게 있어. 전혀 엉뚱한 문제예요. 운전에 관한 문제도 아니야. 근데 그걸 꼼꼼히 읽어봐야 그 중에서 한 줄, 두 줄이 들었더라고요. 그거 읽는 데만 해도 막 20분 걸려. 그걸 찾아내려면. 근데 어떻게 찾아내냐? 뭐 다른 건 운전에 관한 문제고 쭉 나오다가 엉뚱한 소리로 캘리포니아에는 1년에 계란 생산량이 몇억 개다. 이런 게 나와요. 전혀 관계없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줄이 싹 바뀌어서 또 운전에 관한 얘기가 나와. 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꼼꼼히 안 읽은 사람은 그걸 놓치는 거야. 이게 그 문제를 못 맞추면 다른 문제 다 맞춰도 소용없어.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걸 다 읽어야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 9시 시작했는데 오후 4시 끝났습니다. 이야, 진짜 교육받는 거나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교육받을 때는 졸기라도 오지. 이것은 집에 한다 치고 나는 1시간이나 하고 얼른 하고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다음부터는 뭐 안 걸려야겠다 했는데, 그 뒤에 집사람이 또 걸려가지고, 집사람은 교육받는 거 잘 못하니까 나보고 해달라니까 또 하루 동안 아침부터 묶여서 오후까지 해줬죠, 어떻게. 근데 고마운 것도 모르더라고. 이게 하루 종일 한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바로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웨스트민스터에서 한 50마일을 달렸거든요. 차가 잘 나가니까 윙 하는데 좀 기다렸다가 출발하는데 50였던 만에 나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50마일인지 아냐면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방금 출발 50마일을 했다고. 이 경찰이 따라올 때는 내가 35마일로 낮췄거든. 그러니까 50마일로 달렸었다는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기 따라와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7번째는 결론을 내라. 그 결론이라는 소리는 말을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말을 시작했으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어떤 얘기를 시작해서 얘기를 끌어나가서 결론이 뭐다. 경찰이 따라왔다. 그럼 꼬시면 안 돼. 경찰이 따라와서 티켓을 끊으려고 해서 왜 나만 잡느냐 했더니 네가 맨 먼저 와서 너만 잡았다 하더라 하는 그런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얘기는. 이제 최종 메시지는 딱지를 뗐다는 소리고, 그 중에서도 다 같이 달려도 그 중에 한 사람만 딱지를 띄는데 재수가 있든 없든 내가 걸렸다는 소리죠. 내가 걸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길이의 변화. 아까 얘기했죠. 같은 얘기인데도 5분 버전, 뭐 10분 버전과 2분 버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는 좀 자상하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 1분밖에 없어.
1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웃긴다고. 1분 만에 웃기는 거, 10분 만에 웃기는 거. 예, 같은 얘기요. 그런데도 1분 버전, 10분 버전을 만들어놔라. 그 소리입니다. 따로따로 하려면 얘기의 소재가 다르게 하려면 20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10가지를 버전이 다르게 하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연습하라. 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야기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뭐 혼자 연습을 할 수는 없죠.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지 라고 구상하고 있다가 어느 기회에 얘기를 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기억이 나고 잘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번 얘기했더니 이건 반응이 나쁘더라면 그냥 회개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들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지나면 한 10개쯤 이제 가지게 돼요. 그러면 달변가가 되는 거죠. 달변가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나 어떤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도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웃기는 얘기 한 번 하고 나면 금방 악수하고 친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는 연습도 내가 해야지. 그 다음에 관객과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 관객에게 흥미있는 얘기를 해줘야죠. 전혀 관계없는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티켓, 그건 다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과속으로 티켓 끊어봤어요? 그거부터 시작하거든. 과속으로 티켓 끊어본 사람도 있고 안 끊어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과속 오면 다 끊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한 사람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얘기하면서 내가 걸렸는데 제일 앞에 간다고 그래서 내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맨 앞에 갈 때는 속도를 빨리 하지 말아야겠더라고요. 따라가면서 속력 높이는 건 걸릴 확률이 없어요. 고속도로에서도 잡히는 사람이 누가 잡힌 줄 아세요? 맨 선두에 가는 사람이 잡혀요. 쫙 따라가면 맨 앞에 그 사람 잡습니다. 중간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이 옆에 다 연속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걸 준비해요. 과속도 다른 사람이 과속하는 걸 내가 따라가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내가 먼저 하면 그게 이제 티켓 그 값이 되는 거예요. 11번 상대 반응을 살펴라. 내 얘기를 듣고 흥미있어 하는지 웃음을 웃는지 웃지도 않고 찡그리고 에이 저러고 있어 그러는지 그래야죠. 그래서 흥미가 있으면 더 얘기하고 좋고 흥미가 없어 하면 재미없어요? 그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또 이제 넉살을 좋아해야 돼. 그럼 더 재밌는 얘기. 맞아. 와이다. 성적인 얘기 이런 것이 같은 남성이면 남성, 여성 간에는 남녀 간의 얘기도 그렇지만 우습게 얘기하면 그게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성희롱이나 이런 게 되지만 얘기를 잘하면 진짜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표현을 잘하면. 그래서 그 상대편이 흥미가 있어야 일단 들으니까 흥미가 없는 얘기를 하면 잘 듣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정보에 밝아야죠. 정보. 뉴스도 많이 보고 정보 검색도 많이 해야 돼요. 남 아는 소리 내가 하면 남 하는 소리 다른 데서 다 들은 소리 나도 하면 재미없어 합니다. 어디서 들은 적이 없어. 그런 얘기하면 쫑보들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보통은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니까 계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보통 우리 얘기하죠? 그런데 한 7년
10년 전인가 충북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한 10분 정도 긴 얘기예요. 토끼를 10마리를 충북대학교 생물학과에서 토끼 10마리를 사다 놓고 10마리마다 다 조교를 붙였어요. 5마리는 주로 남자 조교를 붙여놓고 먹이를 어떤 걸 줬냐면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 제일 많잖아요. 노른자를 부숴가지고 토끼 사료에다 섞었어. 엄청나게 콜레스테롤이 많죠. 똑같이 줬어요. 먹이는. 주고서 5마리는 작은 케이지에다 놓고서 그 먹이 주고 막 탁탁탁 치고 때리기도 하고 또 막 스피커로는 호랑이 울음소리도 내고 그래서 스트레스 주고 5마리는 그 여학생 조교들이 그냥 밥 줄 때는 꺼내가지고 안고서 이쁘다고 하고 손에다 놓고 먹이고 이렇게 했어요. 3개월 후에 스트레스 받은 토끼의 5마리 중 3마리가 눈이 안 보였어요. 백내장으로. 눈이 멀었어. 다른 토끼도 잡아서 동맥 혈관을 보니까 동맥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맥혔어.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하면 눈도 멀고 다 고혈압이 되고 나머지 5마리 이건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랑을 받은 토끼는 그런 일 전혀 없고 눈도 맑고 뭐 병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잡아서 혈관을 보니까 혈관이 깨끗해.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때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루에 계란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10개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증명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이런 정보와 과학적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해요. 고혈압이 되냐, 안 되냐 이러지 스트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늘 즐겁고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람은 고혈압 없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최신 정보 얘기, 어떤 실험 같은 거, 금방 한 실험을 길게 해보면 굉장히 길지만, 이쪽으로 딱 정리해서, 콜레스테롤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랑을 받는다면, 아무 문제 없다더라.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즐겁고, 항상 사랑 속에서 살면, 계란 10개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늘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1개 먹어도 고콜레스테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냐? 세포만 만드는 데 필요해요. 세포만 만드는 필수 물질이 콜레스테롤입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너무 많으면 혈관에 이게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혈관이 들어붙어요. 혈관을 작게 만들어. 혈관이 좁히니까 고혈압이 되고 막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됐냐면 눈에 가면 망막에 그냥 혈관이 많이 있어요. 눈에 굉장히 혈관이 많습니다. 우리 평소에 아주 배고플 때 배고프거나 일을 많이 해서 기운이 없을 때는 눈도 잘 안 보여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먹고 푹 쉬면 눈도 밝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야, 이거 뭐 고기를 이렇게 먹고 나니까 눈뜨기가 아주 부드럽네. 그게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혈액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뇌에서, 머릿속에서 그 혈관이 터지거나 좌우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게 중풍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우리는 머릿속에 생기는 중풍이라고 하는데 눈 아래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눈병이라고 하는데 백내장 이렇게 녹내장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눈중풍입니다. 심장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요. 심장을 돌고 있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요. 이 심근경색도 결국은 중풍이에요. 심장 중풍. 그래서 중풍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중풍, 눈에서 그런 혈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눈중풍, 심장에서 일어나는 심장중풍,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에 발간해 주고 그 다음에 부탁할 때 가서 큰 소리를 해도 좋지만 어떤 때는 가까이 가지고 귀에다가 속닥속닥 내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관심 있게 봐. 또 다른 사람이 관심 있게 보는데 나한테만 속닥속닥 하면 기분이 나쁘진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말할 적에 오른쪽 귀에다 대고 말할 거냐 왼쪽 귀에다 대고 말할 거냐 이게 따라 달라집니다. 부탁할 때는 오른쪽 귀에 대고 말해야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얘기를 실제로도 할 수 있지만 내가요 다른 데서 기사를 읽었는데 남에게 부탁할 때 이거 아세요? 남에게 부탁할 때 오른쪽 귀에다 대고 이게 귓속말로 하면 상대가 부탁 들어줄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왼쪽 귀에다 대고 할 때보다. 그거 아세요? 모르거든요. 이런 얘기. 그러면 왜 오른쪽 귀에다 대고 하면 그 사람이 잘 들어주죠? 그러면 그것도 설명해야지. 오른쪽 귀와 연결된 뇌가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오른쪽 귀에다 대고 얘기해야 그 정보 처리가 빠르니까 그게 상대가 부탁 들어줄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놓고 아주 재밌죠? 자 그럼 오른쪽 귀 좀 빌려주세요. 내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라고 상대편이 여자든 남자든 하면 그 사람이 상당히 관심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자 오른쪽 귀 좀 빌리겠습니다. 제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정보를 줘놓고 하는 얘기니까 재밌죠. 실제로 부탁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오른쪽 귀에다 해서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아져. 실제로도 확률이 높아지고 오른쪽 귀는 언어 정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틀려요. 여자는 양쪽이 다 연결되고 남자는 따로따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지 않는 대화의 실마리,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적에 처음에 얘기를 시작할 적에 또는 말하다가 끊겼어. 그래서 다시 이을 적에 할 말 없죠. 되게 처음 하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실마리 얘기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주로 날씨 얘기든지 어떤 거리 얘기든지 어저께 같으면 지진 얘기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쌀쌀하네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오늘 쌀쌀하네요. 오늘 추워요. 얘기가 되잖아요. 서로. 아니 어저께 그냥 침대에 있어서 막 흔들렸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면 상대편도 같이 흔들렸으니까 얼마나 대화가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 대화를 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이 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처음 대화가 안 되니까 말문이 안 들려서 대화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것만 능숙하게 잘하면 금방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해.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귀 속 보고는 서로 깔깔거리고 웃는 경우도 있어.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뭐라 하더니 서로 웃네? 그러는데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대화가 실만이랄까? 이런 것에 좀 준비도 이것도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들 이제 결혼 생활에서 부부간에 살아도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 같은 것이 많아요. 갈등이. 자, 어떤 것이 다른지. 일단 다른 것을 알아야 남자가 무슨 얘기하거나 여자가 얘기할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남자 나대로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되지만 이해를 하는 사람은 여자는 뭐 그래서 그래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또는 남자는 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가 또 계속됩니다. 자, 그 분야는 갑자기 하나하나 이걸 따로 뛸 수가 없어서 쭉 얘기로 썼습니다.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말 자체가 뭐 한글로 영어 쓴다는 소리가 아니라 언어 표현은 스타일이 왜 그러냐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남자하고 또 물어봤더니 남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참 창피한 소리 하나 해야 하는데 제가 남자인데 오줌을 앉아서 쌉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튀긴다고 막 하도 잔소리니까 앉아서 산다고요. 앉아서 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앉아서 싸요.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고 보니까 튀기더라고요. 아무리 정조준 해도 튀기더라고요. 내 눈엔 잘 안 보였는데 여자 눈에 잘 보이거든 그게. 나도 자세히 봤더니 아무리 정조준해도 튀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닦았는데 안 닦으려고 안 닦고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앉아서 싸는 게 편리해서 나도 앉아서 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부부싸움이 그런 거부터 오줌 튀기는 거, 수건 그냥 잘 안 개키고 안 걸어놓는 거, 치아 꾹 짜고 그냥 놓는 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겁니다. 그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니 안 사니, 이혼하자 안 이혼하자,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전생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만났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하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남편이 틀린 게 아니야. 남자는 저렇게 다르고 여자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니고. 자, 여자들은 매사를 과장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무슨 얘기할 적에 상당히 과장해서 얘기해요. 자기 얘기할 때도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남자들은 뭐 과장할 수도 있지만 되게 무덤덤하고 자기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무관심합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런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쉬울 것입니다. 사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게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사유적으로 다릅니다. 기질이 달라요. 남자의 신체는 여자의 신체는 각각 역할에 맞게 진화를 했습니다. 남자는 옛날 같으면 사냥꾼,
꼭지라도 잡아야 식구가 먹고 사니까. 여자는 애기 키우는 거, 양육자. 이 역할이 딱 지금도 나누이죠. 지금은 뭐 서로 섞여 있죠. 이제 지금은 현재는. 얼마 전 50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나뉘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남자는 사육꾼, 여자는 양육자.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볼까요? 어떤 여성이 남편을 컴플레인하는 거야. 뭐냐면 어느 날 기르는 개의 몸에서 일이 아니라 벼룩을 발견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두글두글해요. 그런데 다음날 월요일 친구가 전화로 하소연했어. 그 친구가 나한테 막 전화하는 것이 전화하자고 남편이 나가버렸어. 일하러. 나쁜 놈이 벼룩이 두글두글 끓는 집에 나만 남겨놓고 일한다고 나가버렸다니까? 나쁜 새끼 같은. 그렇게 여자를 얘기해요. 근데 그 남편은 그러니까 나를 남겨두고 일하다 나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남편은 다르죠. 벼룩 있는 게 뭐 큰일이라고. 먹고 사는 게 더 큰일이지. 벼룩은 그냥 뭐 잡고 어떻게 개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만 내가 일 안 나가면 못 먹고 살잖아. 그게 남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일하러 가서 뭐 벌어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벼룩 때문에 막 자기가 충격받은 그 일이 더 큰 거야. 그리고 남편이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간절히 필요했지만은 그냥 무시하고 나가버렸어. 남자는 와이프를 무시하고 나간 게 아니고 그것은 작은 일이니까 와이프가 처리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러 나갔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와이프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버리고 나간 것이 아니고 어쩌면 관심이 충분히 있죠. 내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간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 생각을 못해. 그래서 달라요. 그게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식하고 있는 차이. 남자는 이게 큰 것을 이것을 사소 얘기하고 먹고 사는 걸 크게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 내 남편이 나갔구나 라고 만약에 이해하고 인정을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서 생기냐? 첫째, 그러니까 남녀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첫째 어떻게 생기냐면 그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잘 우리가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게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분비되는 호르몬이. 주로 이런 변화는 사춘기부터 일어납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사실은 남자 몸에서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도 나오는데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는 나오는 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생김새만 여자고 생김새만 남자지 기운 쓰는 거 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학생한테 뒤지게 맞는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경험했거나 봤거나 힘이
딸려요. 막 붙잡고 씨름하고 그러면 이거 막 안에 깔린다니까. 그래서 여자아이한테 막 깔려서 맞는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딱 되면서 이게 달라집니다. 남자아이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고 여자아이는 에스트로겐이 많아집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면 몸을 마르게 하고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자는 비계가 별로 없고 근육이 생기잖아요. 여자는 반대로 살이 많이 있잖아요. 근육보다. 여자는 부드러운 살이 되고 그러니까는 힘이 없어지죠. 여자는 힘을 못 써요. 근육이 적어지니까. 남자는 근육질이 되니까 힘이 세요. 그래서 사춘기 초등학교 후반 중학생부터는 이것들 가다로 생기고 이제 그때는 여학생도 때리고 저들끼리도 때리고 힘을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60세가 넘으면 55세쯤 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55세 정도 되면 50세, 요새는 뭐 55세 갱년기라고 그러죠. 이때쯤 되면 여성에서 많이 나오던 에스트로겐이 아주 적어져 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래 사춘기 이전처럼 테스토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이 비슷비슷해져.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자는 갱년기를 지나면서 근육이 생겨요. 힘이 세죠. 남자는 갱년기를 지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져. 노인들 보세요. 근육 없어지잖아. 힘을 못 써. 요새 왜 가정폭력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남자한테 여자가 많이 맞고 산다고. 그래서 방송, 나 아는 사람이 방송 안 하는 사람, 그런, 대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대담을 하는 걸 듣고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까지는 그러는데, 노인들은 거꾸로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자 노인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네, 그랬어요. 실제로 맞고 살아요. 내가 신문 돌린다고 그랬죠? 몇 년 전이야. 저 베렌도길인가? 어디에서 새벽 4시쯤 됐는데 막 포리스가 오고 그랬더라고요. 가만히 알아보니까 그 새벽에 그러니까 와이프가 때린다고 밖에 나와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리스가 와서 잡아갔어. 일단 근데 금방 1시간 만에 나오더라고. 남자가 폭력으로 잡아가면 못 나옵니다. 힘들어요. 근데 여자가 금방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 실제로 여자가 힘이 셉니다. 근데 몰라. 힘이 세졌는지를 몰라.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말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여보 뭐 또 오다가 뭐시여? 뭐 남자 가슴팍이를 한번 팍 밀었더니 넘어지네. 그 다음에는 점점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알았어. 옛날에 내가 힘없다고 요것이 나를 막 윽박지르고 했지. 무슨 일만 있으면 에이그 인간아 혹은 이걸로 손가락으로 여기를 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고 여기 뒷구멍 찍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것은 참 우리끼리니까 침대 위에서 누워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놓아가지고 엉덩이로 탁 치면 침대 밑으로 푹 떨어져 버립니다. 기어 올라오면 발로 못 올라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보통 배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팔굽혀오고 꼬집 피고 막 그러니까 오지금을 신고했겠어요. 사실은 그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얼마나 월패를 원래 도구관에 타면은 한 1,500, 500~600불쯤 타요. 같은 구자로 타면 이제 매달 1일부터 3일 사이에
일이 되면 은행에 가요. 여자가 앞에서도 보통 보면 남자가 뒤습니다. 같은 구자니까. 그래서 돈을 탁 탈 때는 여자가 타.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한 푼도 안 준대. 정년 퇴임은 내가 잘 아는 장모님은 나보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1분도 안 준대, 1불도. 그럼 돈 좀 달라고 그러면 나하고 날마다 같이 다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1불도 안 주는 거야, 1불. 사람이 돈 없으면 힘을 못 써요. 그 밖으로 쫓겨나온 남자도 쫓겨나왔으면 아들이나 딸 집으로 가도 돼요. 근데 못 가. 1불도 없어. 뭐 예를 들어 타운 택시라도 부르면 5불 10불만 있으면 가는데 그 돈도 없어. 실제로 그 내막을 보면 그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는 남자가 돈을 벌고 쓰니까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 못 써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도 이렇게 호르몬 분비되는 양이 다르니까 여자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약해졌다가 갱년기를 지나면서 강해집니다. 남자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강해졌다가 갱년기를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그런 특성을 알아야 돼요. 미리 아는 사람은 그걸 알고 와이프한테 대처를 잘해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옥박지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힘이 약하게 됐으니까 잘해야지. 안 혼나게. 잘해야지. 걔도 주인한테 꼬리 치듯이 그래야 덜 맞고 살지. 옛날 생각하고 툭툭 들이받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법은 저만큼 있고 가까운 건 주먹인데 먼저 그냥 이거부터 들어가지. 아니면 침대에서 뭐라고 하다가 말다툼 생기면 그냥 궁뎅이로 엉덩이로 탁 치면 그냥 떨어진다니까요. 침대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한번 떨어지면 나는 안 떨어져봤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그냥 위축돼버려요. 그리고 기어 올라오면 발로 막 찬대고 못 올라오게. 그게 꼭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자면 되고 앉아보다 저쪽 소파에 자면 어떻겠어. 그러지만 심리적인 타격이 큰 겁니다. 이게. 어쨌든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릅니다. 뇌가 달라요. 구조 자체가 달라. 몸집은 남자가 크죠. 몸집이 크니까 큰 몸집을 말하자면 막 제어를 하고 연락을 보내 제어를 하고 보니까 신경이 많아야 돼. 그래서 뇌가 더 커요. 남자가. 여자 뇌가 좀 작고 어느 정도냐면 한 10% 정도가 크다고 해요. 뇌가 크다고 해서 영이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몸이 크니까 큰 몸집 세포가 많으니까 그 많은 세포를 제어하려고 보니까 뇌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 지능과도 상관없고 힘과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고래가 뇌가 크잖아요. 몸집이 크니까 큰 거지. 고래 뇌가 사람보다 뭐 10배 크다고 그래서 고래가 영리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자는 우뇌와 좌뇌는 모두 다 똑같이 언어와 시각 활동에 관여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우뇌는 시각에만, 좌뇌는 언어에만 관여합니다. 달라요, 남자가.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 추상적인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 빠르죠. 남자들은 추상적인 어떤 걸 할 때는 우뇌만을 사용해요. 시각적인 걸 할 때는 좌뇌만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여자들은
약 90%가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것은 위치 정보 이런 거죠. 남자는 공간 지각 능력이 우수합니다. 이건 아마 옛날에 우리 사냥꾼이었잖아요, 남자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벌어서 오지만 옛날에는 동물을 잡고 그랬어야 되니까 사냥을 하려면 그 동물이 움직이는 속도와 거리를 정확히 판단해서 쫓아가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한 거예요. 여자는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 경우에도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남자들은 수학, 퍼즐 맞추기, 문제 해결 등에서 여자보다 잘합니다. 이게 하두 정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하에 하두 정수업, 우리말로는 뇌들보불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역이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이곳이 여자에 대해서 보다 훨씬 크답니다. 이 뇌들보불이가 훨씬 커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뇌에 보니까 이것이 엄청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통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통에. 남녀 소통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에스트로겐은 뇌의 좌반구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하는 것을 촉진해 줍니다. 이 연결이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좌반구에서 언어를 얘기하니까 언어가 많이 유창해집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언어가 유창합니다. 여자 언어는 좌우 전두엽에서 동시에 언어를 처리합니다. 남자는 왼쪽에서만 언어를 처리합니다. 오른쪽에서는 시각을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어를 관장하는 뇌의 두 영역도 여성이 남성보다 커요. 따라서 여성들이 말로 해가지고는 남성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서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남자들은 문제 해결을 초점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자는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고민에 내 말을 좀 들어주기를 바래.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 고민을 들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성이 말할 때 좌뇌와 우뇌 언어가 같이 관장하기 때문에 모두 작동하기 때문에 듣는 기능 동시에 말하는 기능도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듣습니다. 한꺼번에.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휘에 관계되는 영역이 좌뇌 앞과 뒤쪽에 이렇게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감정이 섞여 있을 때와 그것이 이제 신체 언어와 다른 억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달라요.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느냐?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체 언어와 억양 이런 걸 가지고 이해를 해요. 이제 방법이 달라요. 방식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성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남성의 것보다 여자는 감정적이에요. 남자가 권력과 지위에 집중하는 반면에 여자는 감정에 더 중점을 둡니다. 문제 해결에서도 똑같은 걸로 남자들은 직접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여자들은 친밀감이라든가 이런 공감, 그러니까 같은 해결을 적에 남자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풀이하려고 해요. 여자는 그게 아니고 친밀감이나 또 공통적 관심이나 공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 방식이 달라요. 물론 어떤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은
한 번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밀감으로 해결하는 게 좋죠. 왜 그러면 문제가 생겼는데, 야, 너하고 친구잖아. 여기 이해해라. 말이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정이 우스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알고서 미리 서로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도 보고 말도 들어보고 손짓도 보고 그래서 상대편을 읽어내려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마음을 읽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그래요. 마음이라는 건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뇌가 그만큼 활동하니까 뇌파가 발사된다고 그랬죠? 그 발사되는 뇌파를 받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서로 못 받아요. 주고받지 못해요. 간혹 가다가 주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텔레파시라고 그러죠? 어떤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냥 한 사람이 자기 애인을 생각하고 있어. 그 시간에 똑같이. 근데 이쪽 사람도 느닷없이 생각이 나. 이게 이제 텔레파시죠. 아주 뭐라고 할까 원시적인 텔레파시지만 그렇게 연결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연결된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어떤 50대 남자의 최면 배우는 그 사람 와이프인데 느닷없이 50대 남자 이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사귀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멀리 있는 어떤 타겟이라는 거기서 만나기로 했대. 전혀 자기 집하고는 관계도 없어. 와이프 직장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가본 일도 없고. 근데 그 시간에 와이프가 그렇게 나타났답니다. 나보고 묻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이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거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낀 거야. 왜 그런지는 모르지. 근데 남편은 거기가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사람을 기다리면서 뇌파가 활동하니까 그것이 이제 뇌파가 방사됐겠지. 근데 그 와이프는 남편의 뇌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나 봐. 받아들이는 능력만 있는 거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은 없고 남편은 못 받아들이고 와이프는 받아. 그러니까 알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는데 왜 왔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는데 처음 뭐 여기 50대래. 그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래. 왠지 그냥 가고 싶어서 운전하고 왔는데 거기가 된 거야. 왜 거기가 가고 싶었을까요? 나는 모르지만 뭔가 뇌파에 여기에서 볼 때 아주 위기 상황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 됐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교신이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을 잘 연습하면 진짜 교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걸. 어쨌든 그렇습니다. 의사소통. 좌우간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 남자는 경쟁적인 기질을 타고나고 여자는 감성적이고 그 점이 좀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게 해야 돼요. 와이프가 그렇게 했을 때 여자들은 감성적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벼룩 때문에 나를 나쁜 놈이라고 욕해? 그게 아니고 여자는 그럴 수 있어. 감성적이니까. 생각을 못해. 우리가 당장 죽는지 일을 안 하면 죽는다는 그 생각을 안 는다 그 소리야. 미쳐. 남자는
그러니까 벼룩에 좀 물려면 어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입니다. 또 여자로서는 남편이 그렇게 해서 이게 나를 떼놓고 왔네. 남자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무슨 그렇게 갔는가 보다. 적게 얘기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문제가 안 생겨요. 이런 싸움이 안 생겨요. 저놈이 나를 놔두고 그냥 떼놓고 갔다고 그걸 할 수가 없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건 남자가 여자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면 이 얘기는요, 소통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생활하는 데도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내 남편은 나하고 달라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크게 싸울 일이 없죠. 아마 일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정중하니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감정적으로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와이프가 이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상당히 그러고 있구나. 미안해. 나 그쵸 미처 생각 못하고 우리 집 먹고 살 일만 생각하고 내가 그런 거야. 당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서로 얘기를 주고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거 갖고 나보고 얘기하냐고 그러고, 또 여자로서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네가 나를 떼놓고 나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혼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틀렸다, 너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커지고. 자, 지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장황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해결 방식이 다릅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단합니다. 옛날에 그랬죠. 적과 만나면 싸우던가 아니면 도망치던가. 극단적인 반응이죠. 근데 여자는 그렇게 안 해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해요. 그냥 아마 이것은 남자들은 옛날에 우리 사냥을 하고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여자들은 자식을 양육하려고 보니까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못하죠. 보호해야 되니까 타협을 하고, 어떤 놈이 와서 그놈하고 타협해. 우리 불쌍하다. 이 얘기는 건들지 마라. 이러듯이 타협하려고 그러죠. 관리하는 그런. 또 하나 다른 것은 남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른쪽 뇌우 전두엽 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두엽 피질은 혈류량이 증가하고 좌뇌에 있는 안와 전두엽 피질의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여자는 스트레스 받을 때 조사봤더니 주로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변연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뇌우 작용한 부위가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달라도 뇌에서도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싸워서 극복하거나 지게 생겼으면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는 그냥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기거나 싸울만 하거나 하면 싸우는 거고, 도저히 싸워서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고. 여자는 새끼를 키우고 자손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단, 스트레스 집단과 제휴하고 타협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죠. 근데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다르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남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아들, 딸이 죽거나 도망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내몰리게 되죠.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는 거죠. 상황과 타협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남녀 청각에도 다릅니다. 청각. 듣는 것도 달라요. 고음을 식별하고 밤에 애기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여자가 탁월해요. 깊이 쿨쿨 잠자고 있는데 가난이가 하면 다독거리고 전물려 금방 깨. 그런데 보통 때는 흔들어서 여보 일어나 깨워도 안 일어나. 애기 소리 나면 금방 깨요. 그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말투 억양도 다르고 의무 고전도 다르고 감정적인 변화 있는데도 남자보다도 능숙합니다. 여자 눈치가 남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 적에 절대로 와이프 속일 수가 없어요. 여자 못 속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돈 500불을 어디다 감춰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어디다 놓는다고 다 들켜. 사진틀 밑에 뒤에다가 다 꼽아놨어. 그것도 들킵니다. 소용없어. 왜? 예상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안 들키는 곳에 숨겼어요. 벽을 찢고 그 사이에다 끼워놨던가 그런가 봐. 본인도 잊어버렸어. 영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집을 수리하다가 벽지를 뜯고 그럴 적에 100불짜리가 상당히 남은 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벽지 틈 사이에다가 숨겨놓은 돈 숨겨놓고도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잘 숨기면 자기도 잊어버려.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곳에 숨기면 와이프한테 다 걸려. 잠깐만. 그렇습니다. 청각이 달라요. 청각도 확실히 남자보다 무서웁니다. 여자는 소리 자체를 식별합니다. 남자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그것에 중요시 여겨요. 그건 아마 옛날에 사냥하다 보니까 바삭 그러면 바삭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어디에서 난다. 이게 더 중요해. 위치 판독하는 능력으로서는 남자가 더 좋아. 그러나 소리 자체를 식별하는 것은 여자가 훨씬 무서웁니다. 이것도 옛날에 이제 사냥꾼 또는 여자는 자녀를 보호하는 양육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닌가. 특히 여자들은 5가지 높이를 구별합니다. 달라요. 남자는 3가지 정도밖에 구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같은 소리인데 하나 소리로 들었는데 여자는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능력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의 변화의 감지에 남자는 서툴어. 여자는 민감해요. 그래서 저 사람 말소리 들어보니까 어떻다. 감지. 말의 톤만 듣고도 알아요. 그런 점에서 여자의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죠. 내 와이프는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해 다 알아. 이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원래 여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모르면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알면은 괜찮은 거고, 또 이해하면. 그 다음에 5번째는 소리 청각뿐 아니라 미각, 촉각도 다 틀려요. 미각도 다르고 촉각도 달라. 느끼는 게.
음식 장만할 때 보세요. 딱 뭐 찍어 먹어보면, 우리는 찍어 먹어보면 그 맛이 그만인 것 같아. 근데 와이프는 찍어 먹어보면 아니야. 더 넣어. 무엇인가를 더 넣고 덜 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먹어보면 그 맛이나 이 맛이나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미각과 후각에서 여자들이 더 민감합니다. 피부에 닿는 딱 차갑고 따뜻하고 하는 가품, 아프고 하는 감각도 여자가 훨씬 많이 느껴요. 여자가 아픔을 많이 느껴. 같은 꼬집어도 남자는 좀 둔감해서 덜 아픈데 여자는 굉장히 아파요. 물론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감각이 있어서 그렇긴 하죠. 근데 여자는 이제 어떤 걸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지방층이 있긴 있죠. 남자는 없고. 자고한 그런 분포가 다릅니다. 여자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남자보다 촉각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서도 촉감을 느끼는 게 훨씬 낫고, 닿아서 느끼는 촉감도 훨씬 많아요. 남자는 둔감해요. 비교적으로 여자들이 그래서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감정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든지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적에 만지고 이런 그런 확률이 그걸 좋아해요. 말하자면 만짐으로써 뭘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만지고 하는 것을 남자에 비해서 더 잘해요. 대개 남자들은 어떤 관계에 진전되는 초기에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관계가 상당히 진전된 뒤에 신체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항상 그렇고 누구나 그렇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체 접촉과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남자들은 보통 악수를 통해서 접촉을 처음에 하는데 이 악수를 통해서 우월감을 나타내요. 지금 악수를 꽉 잡는다든지 흔든다든지 뭐 이런 걸로서 특히 이건 트럼프 마크롱 대통령 어때 꽉 주고 팍 했다고 그러죠? 힘싸움 하는 거야 그게. 그 악수를 통해서 접촉을 시작하고 우월하다, 지배한다는 것을 요걸로 활용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확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좋지 않습니다. 네, 악수할 때 모습이나 딱 보면 또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막 붙잡고 허리도 구부리고 같이 그런 사람도 있고 딱 허리 펴고 악수만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악수 다음에는 팔을 만집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이쪽 팔을 잡았죠? 이쪽으로 악수하고 한쪽 발은 손을 댔다고요. 이게 순서적으로 그래. 악수한 다음에 팔을 만집니다. 스치면서 서로 신체 접촉도 하게 되고.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로 남자가 먼저 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죠. 여자가 먼저 악수를 내밀어야 또 잡습니다. 요새는 좀 다르기도 한데 자 그렇습니다. 진화적인 사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여자와 손과 팔뚝 정도만 만지지만 그저 악수하고 약간 만지는 정도 거기까지밖에 안 가지만 여자는 손도 만지고 팔뚝도 만지고 윗팔도 만지고 목도 만져요. 그러니까 남자가 오해하는 수가 많이 있어. 여자는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봐. 그렇게 오해하는 수가 많이 있어. 그 여자 특성이 그래요. 퐁파티라는 게 있답니다. 간단한 음료, 과자를 들면서 상호, 포옹을 서로 하자는 허락하에 이제 신체도 만들고 포옹도 하고 허브도 하고 그런 건데 그만큼 신체 접촉이 힘드는 거죠. 아무나 허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체 접촉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굶주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막 그런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 정신질환 여기에도 남녀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아픔을 훨씬 잘 느낀다고 그랬죠? 실제로도 잘 느껴요. 왜? 피부가 얇으니까. 그리고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남녀는 좌우뇌를 다르게 써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정신질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감정을 제어하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신경전달물질이 뭐냐면 신경 뉴런과 다른 뉴런이 이어질 때 여기서 물질이 나와서 여기는 전기로 신호가 보내지고 여기는 물질로 신호가 보내져요. 전기적인 신호가. 이게 이제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것과 적게 나오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분배량이 적어요. 남자보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여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자폐증, 신경장애 이런 걸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여서 욕설 비슷한 이상한 소리도 내고 하는 츄렛 증후군, 난독증, 주의력 결핍장애, 조기 발병 정신분열증 이런 것이 걸릴 확률이 여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여자에게 높고 자폐증이나 신경장애 이런 것은 남자가 높고 이렇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작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와이프는 괜히 조금만 해도 우울증이 걸린 것 같아. 그것은 이해를 못해서 이건 여자가 세로토닌 접촉 근육이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여자가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한게 민감해서 남자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접근 방법 요거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자는 한꺼번에 널리 봐요. 남자는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쳐다봐. 저 누나를 움직이지 않고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다 보고 있어요. 시야가 넓으니까. 이거에 속는 사람 많습니다. 남자는 시야가 좁으니까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눈알을 굴려야 돼. 눈알이 굴려지면 그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주는가를 알 수 있죠. 여자는 가만히 앞에 쳐다보는 것 같은데도 나 다 쳐다보고 있다니까. 시야가 넓어요. 예. 눈치채질 않습니다. 남자들은 주변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터널시라고 해요. 좁으니까. 이건 자꾸 시선을 움직여야 돼.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 가슴을 보지만 여자는 남자 다리를 본다. 이게 뭐 어디서 그런지 이건 자꾸 그렇다고 합니다. 대화할 때 대체 남녀 모두 대화를 끄덕끄덕하죠. 근데 남자는 상대가 말하는 내용에 동의할 때 그래 나도 그래 그럴 때 끄덕거리지만 여자는 그냥 끄덕거려요. 얘기 계속하라는 뜻이요. 근데 남자가 그걸 모르고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여자가 남자하고 얘기하는데, 고개를 안 끄덕거려. 그러면 얘기를 그만하는 소리가 그게 아니고, 내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라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빈도도 여자가 훨씬 많아요. 예. 계속하라 그 말이지. 계속하라는 뜻이지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아마 아주 옛날부터 남자는 사냥꾼으로 여자는 양육한다는 그런 어떤 역할, 지금도 그 역할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요새 상당히 구분이 이제 불분명해졌습니다. 남자가 양육하고 여자가 일어나는 사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남녀 같이 일도 하고 양육하고 같이 해.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에 남자가 양육하는 걸 좋아하면 남자부터 애기 보라 그러고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런 사람 많아요.